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아직까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차관은 민간인 출신 그 서충석 박사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분 되셨고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송하는 오늘 말고 어제 휴일날 그 국방부 장관의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이 지명됐는데 이분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잘 알죠. 제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돼도 다 제 나와바리에 있죠. 송영무 장관 내정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제 그 1999년 제1연평해전 때 그 무공 훈장을 받은 제1연평해전 주역이고 또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그러면서 그 지난 대선 총선 이번 선거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해군 출신 개혁성은 저는 상당히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검증이 문제다. 통과가 되겠느냐? 이번에 먼저 밝혔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위장전입 문제인데 그건 군인의 특성이라 그랬어요. 군인들은 임기에 따라 옮겨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하고 일치하지가 않은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 등결이 될까요? 이거를 이게? 그 정도는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군인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거하고 어떤 법무법인에서 자문료 받은 거, 그 다음에 몇몇 군납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이 있는 선상에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뭐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검증은 해야죠. 그 시중에 그런 말들이 나도는 게 사실인지. 그런데 아까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들은 충분히 검증을 했다. 충분히 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번 좀 믿어봅시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충분히 검증이 됐다면 밀어드릴 생각입니다만 이게 뭐 하다 보면 또 뭐가 튀어나올지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국방위에 계세요? 네. 정의당 국회의원분들은 원하는 상임위 못 가신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차. 지금은 다 정리됐어요. 네. 예, 원하는 대로 다 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갖고 검증하는 대상이고 청문위원이 되실 거잖아요. 예. 아직 날짜는 아직 안 잡혔죠. 날짜 안 잡혔습니다. 아마도 6월 하순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경력이랄까 그런 거면 통과는 좀 낙관할 수 있는데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강경화 대타로 날릴 수도 있다. 저쪽이. 그렇죠. 이제 언론에 미리 흠이 있다고 고백을 한 케이스가 바로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경화에서 밀린다면 야당이 그러면 1위로 그 표적을 옮길 수 있죠. 어쨌든 정치적 희생물을 누구 하나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는 것이 목적인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내정된 것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해군 출신이고 13년 만에 해군 출신 장관이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지금 뭐 법무부 장관에 누구 뭐 누구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외교장관도 마찬가지고 주류 세력들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을 임명해서 개혁하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예, 일단은 법무부 또 민정수석이 이제 조국 교수 검사 출신이 아닌 오랜만에 거의 처음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이례적인 참여정부 때. 예, 참여정부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2번 하신 분 아닙니까? 네, 전해철 의원도 하셨죠. 대부분 그때는 비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맡는 게 관례인데 거기에다가 국방부는 또 육군 출신, 육군사관학교 그렇죠, 출신들이 거의 다 독식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부처들에서 일련의 어떤 그 외부인으로 그 장관이 오는 거는 정부는 우리 헌정을 지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면 교사가 교육 정책을 수립합니까? 의사가 보건 정책을 수립합니까? 검사가 사법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까? 아니죠. 전문가는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되는 존재지. 만약에 그랬다간 나라 망하겠지. 의사들 보고 니네가 다 보건 환경 정책 다 수립해라 그러면 지들 입맛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가는 갇힌 존재입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걸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세계 국가 가가지고 군인이 국방 정책을 수립합니까?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다음에 왜 여성도 국방장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군인한테 국방정책을 맡겨놓으면은 군사적인 면으로 편향되는 이걸 직업적 편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절대 전문가 집단의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인이 국방정책 수립해요. 검사가 사법정책 수립해요.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지금 군하고 검찰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민 통제, 시빌리언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시민 주권적인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신이 오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게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도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돼서 그걸 당연시하는 비정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왜 교사들한테 교육부 장관 안 줍니까? 의사들한테 왜 저 보건복지부 장관 안 줍니까? 똑같이 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 관료나 아니면은 정치인이 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통제 받아야 될 집단이에요. 그런데 국방부가 국민을 대리하는 장관으로부터 통제 받아야 될 군이 군을 대리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있어. 그게 국방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군인이 얘기하고 싶으면 합동참모본부라고 있어요. 합참. 예.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그리로 가서 거기서 군을 대변하라는 거고 국방부는 민간인이 군을 통제하는 조직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전에 진짜 안보 같은 데서 엄청 많이 하셨던 이야기죠, 사실은. 그 이제 요즘 들어와서 좀 줄인 이유는 내가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가세요. 난 저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로 저는 그 아까 지금 한 서너 번 얘기 언급이 됐습니다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처음으로 간다면 뭐 김정대 의원 갖고 말씀 들어보니까 훨씬 더 맞는 이야기 같고요. 네. 민간인들이 재미삼아 하는 얘기 밀리터리 덕후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민간인들이 더 정확할 수 있잖아요. 군사적인 눈으로 그 군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만약에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도에 그때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케네디 대통령의 그 지침을 받아서 해군 작전을 통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해군 상황실은 이미 저 소련의 핵 잠수함을 타격하기 위한 준비로 들어가고 있었고 소련의 핵 잠수함은 핵무기 발사를 후르시초프 서기장의 명령 없이 발사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해상 작전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위기가 3번 있었습니다. 이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하도 다급해가지고 해군 상황실에 직접 뛰어가서 그 작전을 중지시키고 문민 통제를 관철시켰잖아요. 그 덕분에 3차 대전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핵전쟁입니다. 북미 대륙 인구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죽어.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때가 냉전의 가장 위험한 위기인데 이걸 막은 게 뭘까? 문민 통제. 민간인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통제했다는 걸로 그 위기를 넘긴 겁니다. 이게 미국의 교훈이 되면서 오늘날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1986년에 골드워터 니콜스법이라는 걸 통과시키고 또 국방제조직법에서 군 출신은 국방부 장관 절대 안 된다. 법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 하나의 예외가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입니다. 트럼프가 깬 거예요. 그래서 미친 개라고 하는 그 매티스 장관이 온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상원에서 별도의 인준을 받아야 됐습니다. 법을 위반하니까. 이렇게 문민 통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거군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때 토마스 파워 당시 미국의 핵미사일을 관장하는 전략 폭격을 하는 그 사령관이 맥나마라 국방장관한테 그 위기 직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부통령님 핵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인이 2명 살아남고 소련인이 1명 살아남으면 미국이 이긴 겁니다. 이기는 전쟁 해야지 왜 지는 전쟁을 군인이 고민합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잘라버리잖아.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남북한 정세가 굉장히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막판에 한반도에 죽고 사는 문제 누가 통제해야 되느냐? 그거는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인 위임을 한 민간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맡겨놓으면 군인들의 사고는 국가가 얼마나 피해를 입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게 군인의 본분이에요. 네,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면은 군인은 자발적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치 권력에 예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체제가 우리나라에 안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이제 국방과 외교는 이제 한 몸뚱이로 가서 전쟁을 이기는 목적이 아니라 전쟁이 안 나게 하는 목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고 차단하고 외교를 우선시하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가장 큰 문제는 외교를 뒷전으로 미루고 군 출신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군사 국방을 가지고 외교를 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럼 의원님, 우리가 말은 뭐 검찰개혁, 국방개혁 이야기를 하지만 국방개혁에 대해서 그냥 언뜻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진짜 안보 같은 방송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군인들의 전투력이 제대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정도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수통부터 시작한 어떤 그 방산 비리에 연결돼 있을 법한 국방비가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방개혁하겠다고 송영무 장관을 이렇게 올린 거라고 하면 그 개혁의 초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군인은 군대로 되돌아가서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게 해라. 이렇게 자꾸 정치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정치군인?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 사성장군 줄줄이 시어머니들 박아놔가지고 오히려 국방부 장관 핫바지로 만들고 대통령 옆에서 무슨 이게 군국주의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래? 그리고 외교부는 눈치나 보고. 그래서 바야흐로 외교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전문가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 범주에 일단은 국한을 시켜서 그 영향력을 좀 차단해야 되겠고. 안 잡혔죠. 날짜 안 잡혔습니다. 아마도 6월 하순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경력이랄까 그런 거면 통과는 좀 낙관할 수 있는데 아까 초반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강경화 대타로 날릴 수도 있다. 저쪽이. 그렇죠. 이제 언론에 미리 흠이 있다고 고백을 한 케이스가 바로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경화에서 밀린다면 야당이 그러면 1위로 그 표적을 옮길 수 있죠. 어쨌든 정치적 희생물을 누구 하나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는 것이 목적인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내정된 것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해군 출신이고 13년 만에 해군 출신 장관이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의 누구 뭐 누구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외교장관도 마찬가지고 주류 세력들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을 임명해서 개혁하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예, 일단은 법무부 또 민정수석이 이제 조국 교수 검사 출신이 아닌 오랜만에 거의 처음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었답니다. 아주 이례적인 참여정부 때. 예, 참여정부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2번 하신 분 아닙니까? 네, 전해철 의원도 하셨죠. 대부분 그때는 비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맡는 게 관례인데 거기에다가 국방부는 또 육군 출신, 육군사관학교 그렇죠, 출신들이 거의 다 독식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부처들에서 일련의 어떤 그 외부인으로 그 장관이 오는 거는 정부는 우리 헌정을 지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면 교사가 교육 정책을 수립합니까? 의사가 보건 정책을 수립합니까? 검사가 사법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까? 아니죠. 전문가는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되는 존재지. 만약에 그랬다가 나라 망하겠지. 의사들 보고 니네가 다 보건 환경 정책 다 수립해라 그러면 지들 입맛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가는 갇힌 존재입니다.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걸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세계 국가 가가지고 군인이 국방 정책을 수립합니까?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다음에 왜 여성도 국방장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하고 일치하지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 등결이 될까요? 이거를 이게? 그 정도는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군인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거하고 어떤 법무법인에서 자문료 받은 거
그다음에 몇몇 군납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이 있는 선상에 있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뭐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검증은 해야죠. 그 시중에 그런 말들이 나도는 게 사실인지. 그런데 아까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들은 충분히 검증을 했다. 충분히 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번 좀 믿어봅시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충분히 검증이 됐다면 밀어드릴 생각입니다만 이게 뭐 하다 보면은 또 뭐가 튀어나올지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국방위에 계세요? 네. 정의당 국회의원분들은 원하는 상임위 못 가신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차. 지금은 다 정리됐어요. 네. 예, 원하는 대로 다 최선원,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갖고 검증하는 대상이고 청문위원이 되실 거잖아요. 예. 아직 날짜는 안 돼가.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군인한테 국방 정책을 맡겨놓으면은 군사적인 면으로 편향되는 이걸 직업적 편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절대 전문가 집단의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인이 국방 정책 수립해요. 검사가 사법 정책 수립해요.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지금 군하고 검찰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민 통제, 시빌리언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시민 주권적인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신이 오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게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도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돼서 그걸 당연시하는 비정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왜 교사들한테 교육부 장관 안 줍니까? 의사들한테 왜 저 보건복지부 장관 안 줍니까? 똑같이 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 관료나 아니면은 정치인이 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통제 받아야 될 집단이에요. 그런데 국방부가 국민을 대리하는 장관으로부터 통제 받아야 될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아직까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차관은 민간인 출신 그 서추석 박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분 되셨고. 제가 잘 아는 네, 분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송하는 오늘 말고 어제 휴일 날 그 국방부 장관의 송영무 전그 해군 참모총장이 지명됐는데 이분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잘 알죠. 제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돼도 다 제 나와바리에 있죠. 송영무 장관 내정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제 그 1999년 제1연평해전 때 그 무공 훈장을 받은 제1연평해전 주역이고 또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그러면서 그 지난 대선, 총선, 이번 선거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해군 출신 개혁성은 저는 상당히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검증이 문제다. 통과가 되겠느냐? 이번에 먼저 밝혔죠,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위장전입 문제인데 그건 군인의 특성이라 그랬어요. 군인들은 임기에 따라 옮겨 다니니까